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남성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름은 밥이었습니다. 밥은 원래 로버트의 줄임형이면서 그들 사이에 많이 애칭으로 쓰이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히 그 밥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주식으로 삼는 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들이 있었지요. 국어 표현 가운데서도 밥값을 하다, 밥벌이를 하다, 심지어 인사로 밥 먹었습니까? 하는 표현들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밥벌이를 하다 또는 생계를 책임지다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75화는 음식과 관련하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신청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엄지손가락 좋아요 버튼과 함께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어에서 밥벌이를 하다 하는 말은 영어에서는 집으로 베이컨을 가져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집에 밥벌이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당신 집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하는 표현은 Who brings home the bacon? Who brings home the bacon? 이라고 하지요. Bring home the bacon이 가장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명사로 빵을 얻어오는 사람, breadwinner란 표현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는 풀타임 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James has a full-time job, so he is the breadwinner of his family. James has a full-time job, so he is the breadwinner of his family. 라고 얘기를 하지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쌀을 물에 불려서 만들어진 음식인 반면 미국인들이 먹는 주식이 바로 bread and butter인데 빵과 버터란 뜻이 아니고 버터를 바른 빵이란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발음할 때도 하나씩 띄어서 bread and butter 라고 하기보다는 연속 발음하여 즉 연음하여 bread and butter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게 좋습니다. bread and butter의 일반적인 의미는 생계수단, 주소득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bread and butter이지요. 예를 들어 정치인들과 달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 관하여서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Unlike the politicians, most Korean people are more concerned about bread and butter issues. Unlike the politicians, most Korean people are more concerned about bread and butter issues.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생계수단입니다, 소득원입니다 하는 의미로서도 bread and butter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저의 생계수단입니다. Teaching English in college is my bread and butter. Teaching English in college is my bread and butter 라고 얘기를 하죠. bread를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어지는 명사가 loaf이죠. 격언에 half a loaf is better than none. half a loaf is better than none 이라는 표현이 있죠. 빵 한 조각도 아니고 half, 반 조각이 is better than none.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야.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금년에 월급이 조금 올랐어. 그래도 그거는 없는 것보단 낫잖아. I got a very low pay increase this year, but half a loaf is better than none. I got a very low pay increase this year, but half a loaf is better than non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빵에는 일반적으로 버터를 발라서 먹지 않습니까? 빵에 어느 부분에 버터가 발라 있는지를 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 Sam knows
which side his bread is buttered on. Sam knows which side his bread is buttered on.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직역을 하면 샘은 그 빵의 어느 사이드에 어느 부위에 버터가 발라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해 득실에 밝은 사람입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철저히 챙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레드 중에 파이가 있지요. pie in the sky란 말이 있어요. 하늘 위에 있는 파이. 하늘 위에 파이가 걸려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는 없죠. 실현 불가능한 어떤 일 또는 어떤 공허한 생각 이런 것을 말할 때 pie in the sky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새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마음에 드는 차가 있는데 값이 너무 비쌉니다. 이 새 차는 너무 비싸서 하늘 위에 있는 파이와 같아. This new car is too expensive. It's just a pie in the sky to me. This new car is too expensive. It's just a pie in the sky to m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cook은 요리하다라는 동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리사라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sing에서 singer 하는 것처럼 cook에서 cooker를 하면 요리사가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음식을 참 잘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훌륭한 요리사세요. 이 표현을 할 때 My mother is a good cook.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고 My mother is a good cooker 하면은 이상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cooker는 요리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만드는 밥통이라는 요리 기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맛있는 숲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국을 만드는데 너무 음식을 잘하는 요리사들이 동원되었어요. 그 요리사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조리법이 있겠죠. 그것을 다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숲을 망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라고 합니다. 이때 broth는 숲 또는 국이란 뜻이죠. 국어에 있는 속담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방 안에서 많은 조리 기구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팬과 주전자이겠죠. 프라이팬과 주전자는 어느 부분이 더 검을까요? 주전자 보고 너 검구나. 주전자야 너는 왜 그렇게 아랫부분이 검니? 라고 했다면 마치 그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내로남불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그런 격이야. The politicians are an example of 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 The politicians are an example of 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굶주림이나 목마른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더 많은 표적을 구하고 떡을 얻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진리 되신 말씀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생명의 떡을 bread of life라고 하셨죠. 뭐뭐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들은 he, who, 동사 이와 같은 구문을 사용하거든요. 나에게 오는 사람, 이때의 he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근데 뭘 합니까? who 이해하는 거예요. comes to me. 나에게 오는 사람은 he 누구든지 will never go hungry. 배고픈 상태로 바뀌지 않는다. 이어서 같은 패턴이 쓰입니다. And he who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will never be thirsty. 영적으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오늘 닥터 옥 영어교실의 제75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